자, 185쪽에 나온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릴레이션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사람들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 여기 봐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잖아. 인간관계. 그러면 인간관계의 어떤 관계의 속성들을 정리를 잘 해놓으면 우리가 관리를 잘할 거 아니냐. 그런 거야. 그런 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하거나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화 시켜갖고 정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지금 풀어놓은 거야. 어? 그래갖고 개체 속성이 뭔지 속성별로 해가지고 또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기본 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한번 볼게. 데이터베이스는 사물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놓은 거지. 모아놓은 거. 말 그대로 베이스잖아. 그지? 사물에 대한 정보 관리를 쉽게 해주므로 산업, 행정, 의료, 교육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으면 저렇게 활용하기가 좋겠지, 그지? 예를 들면 영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환자 관리라든지 이런 거. 자, 학생 관리도 마찬가지야. 오늘날 대부분의 상용 데이터베이스는 사물들 사이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요. 이게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가 바로 이거지. 사물들 사이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요. 물론 저 밑에 나와 있는 표가 나오지. 그림, 표 1번 이런 것처럼 데이터를 정리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분류된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구분해 가지고 저장하는데 기본이 되는 표를 릴레이션이라고 한다. 관계라는 뜻이잖아. 그지? 이 표를 릴레이션이라고 하고 이걸 정리해 놓은 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화 시켰다라고 얘기한다. 릴레이션은 하나의 고유한 이름을 가지며, 그러니까 고유한 이름을 가지니까 특성이 구분되는 거잖아. 그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같은 이름을 갖는 릴레이션이 둘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 그게 바로 고유한 속성, 고유한 이름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 두 개 있으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체계적 관리가 안 되잖아. 그지? 릴레이션의 이름은 릴레이션이 다루는 개체를 나타내도록 부여하는데, 개체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실체 혹은 실체와 관련된 추상적인 개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메모해 놓는 거야. 특징을 의미한다. 그래서 개체가 존재한다는 거야. 릴레이션 표에는 개체가 존재한다, 속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이제 실제라고 해도 되고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그런 게 다 모두 정보라고 생각하면 돼. 학생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표 1과 같은 학생이라는 이름이 릴레이션을 만들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학생 이름이 김지, 남호, 도호, 류영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릴레이션은 각각 열이니까 가로야. 학번, 학생 이름, 학생 이메일 이런 식으로 열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칭하여 속성이라고 한다. 그럼 뭐야? 표의 기준이니까 그런 거지. 그지? 이 속성들이란 말이야. 학번, 학생 이름, 학생 이메일. 속성의 수를 그 릴레이션의 차수라고 한다. 얘는 3차가 되겠네. 그럼 3개의 속성이니까 3차가 되겠지. 이 릴레이션은 차수가 3이다. 릴레이션에서 실질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각 행이라 했으니까 봐. 열은 가로니까 행은 세로가 되겠지. 그지? 하나, 둘, 셋, 넷, 네 개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지? 행은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그지? 위에서 말한 속성이라고 칭하는 릴레이션의 열이잖아. 그지? 열은 세 가지 속성이라고 하고 밑에 22101, 22102 얘네가 지금 튜플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튜플의 수를 그 릴레이션의 카디널리티라고 한다. 이 릴레이션의 카디널리티는 4가 되겠지. 속성은 3차수, 릴레이션의 카디널리티는 4. 정보를 담은 튜플 수가 늘어나면 얼마든지 커질 수가 있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학생 수가 만약에 추가돼서 늘어나면 101, 102, 103, 이거에서 105, 106, 107 이런 식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야. 릴레이션의 속성은 최소 하나가 있어야 하므로 차수의 최소값은 1이고 위에서 말하는 차수는 1이야. 적어도 학번, 여기서는 이름이겠지, 그지? 이름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릴레이션의 튜플은 연계일 수도 있으므로
카디널 T의 최소값은 0이다. 그럼 속성만 정할 수 있겠다는 거야. 학번, 학생 이름, 학생 이메일 이렇게 정해야지 요거 가능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온 대로 튜플이 하나씩 추가되는 거야. 그럼 릴레이션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겠지. 차수는 3, 그 다음에 튜플은 4가 된 거야. 지금 저 표는. 자, 릴레이션 데이터 값은 자유롭게 바꿀 수 있으며 새로운 학생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기존 학생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다. 당연하지. 관계를 있잖아. 잘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생이 자퇴를 했어. 그럼 빼야지 당연히. 관리 대상이 아니니까. 전화 왔어. 그러면 집어넣어야지. 기존 데이터의 삭제와 추가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표 1에서 학생에 대한 정보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면 지도 교수님 이름을 하나 추가시켰고 지도 교수님 휴대폰 전화도 또 추가시켰어. 그러면 속성이 5로 늘어난 거잖아. 그지? 그러면 두 개의 속성을 추가해서 표 2를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만약 이 표를 만든 사람이 이 표를 가지고 지도 교수에 관한 정보도 함께 관리하고자 한다면, 자, 근데 문제는 이거는 학생 관리잖아. 이 표가. 학생 이름, 학생 4명을 관리하는 거고 이 학생들의 각각 개별 지도교수 이름하고 지도교수는 전화번호는 이 학생에 딸린 속성들이지 이거를 지도교수님을 관리하면 안 되겠지. 그지? 여기서 속성의 주체는 학생 이름이다. 학생. 자, 이 표는 데이터를 갱신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을 같이 해버리면, 왜냐하면 중첩되는 부분 있잖아. 손철 교수님이 중첩되잖아. 그지? 그러면 헷갈려지는 거지. 거기서부터. 지도 교수님의 속성의 중심이 돼버리면 이건 지도 교수님 관리하는 거지 학생 관리가 아니잖아. 게다가 지도 교수님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이 겹친단 말이야. 그럼 관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예를 들어 류영이라는 학생의 튜플을 삭제해버리면 이우라는 지도 교수님의 이름하고 그의 휴대폰 번호까지 동시에 삭제된다. 그러면 이우 교수님의 휴대전화 번호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사라지겠지. 그지? 표의 데이터 값을 수정할 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 튜플의 손철 교수님의 휴대번호를 변경하면 그러면 첫 번째 튜플의 손철 교수님의 휴대번호도 일치하지 않게 돼. 그러면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지. 이런 상태로 그대로 둬버리면 어느 번호가 정확한지 모르겠지. 두 개 다 각각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손철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의 휴대번호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일치하잖아. 근데 하나를 바꿔버리면 다른 것도 바꿔야지 같이. 안 바꿔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느 게 진짜 손철 교수님의 전화번호인지 모른단 말이야. 이게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이를 방지하려면 자 이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야. 손철 교수님의 모두 휴대전화 번호를 찾아가지고 모두 변경해 주지. 그러면 전체의 속성에 해당하는 튜플 값이 전부 일치해지는 거야. 그럼 관리가 되는 거지. 그리고 만약 지도 학생이 없는 교수를 데이터에 추가하고자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예를 들어 김혁이라는 교수를 지도 학생이 없지만 그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에 기록해두면 새로운 튜플이 추가되면서 데이터가 없는 빈칸이 셋이 생긴다. 셋이 생기겠지. 왜냐하면 거기 앞에 있는 학번과 학생 이름, 학생 이메일이 비어있는 상태잖아. 이렇게 새로운 교수님만 추가했을 경우 이렇게 속성 3개가 빌 수 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 그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로 채워지지 않은 빈칸을 가리켜 널이라고 하고 널값을 갖는다고 하는 거야. 널값은 되도록 만들지 않는 것이 데이터 관리에 유익하다. 비어있는 정보가 비어있으면 아무래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표에 잘못된 속성을 추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표 3의 기숙사 사생 릴레이션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기존 사생 튜플을 삭제할 수도 있고 남호 휴대번호를 바꿀 수도 있으며 새로운 사생 정보를 얼마든지 입력할 수 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혼란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생 번호가 결국 고유 번호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학생과 매치가 되니까 혼란이
없을 수밖에 없겠지.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이유가 뭘까? 그럼 두 표의 근본적인 차이는 표 3에는 기숙사 사생이라는 하나의 개체에 대한 것인 반면 표 2에서는 학생과 지도교수라는 두 개의 개체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표 2보다는 표 3 같은 경우에 기숙사 사생이라는 개체 속성이 들어간 거지, 그지? 그래서 하나의 개체에 하나가 속성이 더 추가됨으로써 확실해지는 것 얘기한 거야. 즉, 표 2의 일부 데이터는 학생에 관한 것이고 일부 데이터는 지도교수에 관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도교수 표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학생 표란 말이야. 근데 릴레이션 이름은 여러 개의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개체를 가리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학생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해버리면 문제가 안 생긴단 말이야. 그러므로 표 2에 학생 릴레이션과 지도교수 릴레이션으로 분리될 수 있다. 이것도 해결책이라고 보면 해결책이 되겠지, 그지? 이때 두 릴레이션에서 지도교수 이름이라는 속성은 공유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도교수 릴레이션에서 지도교수 이름은 핵심적인 정보고 학생 릴레이션에서 학생에 대한 정보로서 그 학생의 지도교수 이름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선 개별이 아니라 교수가 학생에 딸려버리는 거지, 그지? 짝이 되는 거지, 그지? 쉽게 얘기하면 추가적으로 각 릴레이션은 기본 키를 지정받아야 하는데 기본 키는 듀플마다 각각 다른 값을 가져. 그래서 각각의 듀플을 구분할 수 있는 고유한 정보를 담은 속성 중에서 선택한다. 그럼 표 3의 경우 이름이라는 기본 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동명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이름만 갖고는 안 되고 거기에 고유한 정보가 하나 더 추가돼야 된다. 반면 사생번호는 두 사생이 공유할 수 없으므로 기본키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 거고 기본키에는 널값이 할당되는 빈칸이 없어야 함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저 정보가 비어있으면 고유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릴레이션 표에서 그 속성이나 듀플이 비어있으면 정보가 비어있으면 속성을 규정하는데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비어있으면 안 되고 고유한 기본값은 기본키와 연결시켜가지고 딱 정해져야 된다. 그러면 이게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교수의 이름, 같은 교수가 다른 학생을 관리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동명이인의 학생이 생겼을 때의 문제, 이런 문제도 앞에 나온 사생번호 같은 그 키를 가지고 완전히 고유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관련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얘기를 했어. 문제 한번 볼게. 1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그냥 그대로 물어본 거야. 1번 릴레이션 차수의 최소값은 카디널 D의 최소값보다 크다. 그래서 속성은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 그 다음에 카디널 D는 듀플은 없어도 된다. 0이어도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맞는 얘기지, 그지? 2번 릴레이션의 하나의 열에는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나타날 수 없다. 틀렸네. 왜? 동명인이 있으면 같은 열에 나타나서 중복될 수도 있지요. 그 다음에 릴레이션에서 하나의 열에는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나타낼 수 없다라는 지금 2번의 말은 잘못된 거지. 표 1에 보면 동명이인이 있으면 학생 이름은 같은 열에 똑같이 중복될 수 있잖아. 자, 2번은 틀렸네. 3번 같은 이름을 갖는 릴레이션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복수로 존재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본문에서 말한 대로 혼동이 생긴단 말이야. 동명이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릴레이션의 새로운 정보 듀플을 추가하는 거고 카디널 D가 늘어나는 거라고 얘기했지. 5번 기본 키는 듀플을 구분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고유한 정보를 다는 속성. 밑줄 쳐볼까? 고유한 정보를 담은 속성. 이걸 뭐라 그래? 고유성이라고 하지. 위에서 말한 대로 고유성을 말한다. 고유성이 확보돼야 헷갈리지 않는다 그랬어. 정답은 2번이고 하나의 열에는 중복의 이름이 나올 수도 있다. 2번으로 한번 가볼까? 기억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표 1, 니은은 표 2쯤 되겠지? 표 2. 니은이 어딨냐? 표 2.
표 1과 표 2. 표 1은 자 속성이 3개고 표 2에서는 지도교수와 지도교수 휴대폰이 속성이 추가된 거야. 차수가 5가 된 거지. 3에서 5로 됐다. 기억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을 적절한 것은 기억과 니은의 차수는 다르지. 기억은 3, 니은은 5. 기억과 니은에 각각의 중복된 정보는 없다. 중복된 정보가 있지요. 거기서 중복된 정보가 뭐야? 그렇게 물어보면 손철이라는 이름의 교수 이름하고 또 2번 입력돼 있지, 그지? 표 1하고 표 2에서 중복 정보가 없다는 말은 틀린 거지, 그지? 그 다음에 3번 기억과 니은에서 류영에 관한 정보량은 같다라고 했는데 류영에 관한 정보 지도교수 휴대폰 2개의 속성이 추가된 게 표 2잖아, 그지? 그럼 류영의 정보의 양은 1번보다 2번에서 양이 늘어났지요. 속성은 늘어난 거야. 그 다음에 4번 기억은 새로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새로운 듀플에 추가할 수 있다. 니은도 마찬가지지. 듀플을 추가하는 건 둘 다 가능해. 자, 그 다음에 5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니은은 하나의 듀플만을 수정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아까 얘기했던 지도 교수님의 전화가 바뀌었는데 하나만 수정하면 어떤 게 진짜 전화번호인지 모른다는 문제가 생기지만 기억은 그런 게 없지요. 정답은 5번이네. 자, 그 다음에 3번을 가볼까? 표 3의 내용을 이해한 거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카디널 D가 4인 릴레이션이다. 자, 표 3번 한번 잠깐 볼까? 표 3번에 카디널 D가 4, A01부터 A04까지. 자, 4 릴레이션 맞고요. 2번 기숙사 사생이라는 새로운 개체 속성이 등장하고 있고요. 5개의 속성이 나타내는 5개의 열이다 라고 했어요. 열은 한번 볼까? 표 3은 사생번호, 이름, 이메일, 호실, 휴대번호까지 해서 5열이 맞겠네, 그지? 그 다음에 도호를 포함하는 행을 삭제하면 301호에 관련된 정보가 표에서 모두 사라진다. 표 3 한번 볼래? 도호를 삭제한대. 그러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 맞지, 그지? 301호의 정보가 표에서 모두 사라진다 그랬어.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4번은 틀렸네. 왜냐면 릴레이션에서 기존 튜플을 삭제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이상한 문제가 생긴다. 행동을 삭제하면 301호에서 김지가 산다는 것은 여전히 이 릴레이션에 나타나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기 도를 포함한 행을 삭제하더라도 301호는 고유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대로 있단 말이지, 그지? 알았어? 이게 지금 301호가 여기 보면 김지하고 도 둘이 중첩되는 거야. 이제 그거를 이제 삭제하는 게 아니고 변경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정보가 모두 301호 정보는 따로 존재하는 거야.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4번 틀렸네. 그래서 5번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휴대전화 번호는 기본키로 적절하지 않다. 즉 속성으로 비어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유성, 정보가 비어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까 널이라고 했는데 널이 생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빈칸이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빈칸을 갖지 않는 게 더 확실한 거니까 여기서는 휴대전화 번호는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선정하면 안 되겠지. 기본 기능으로서는 적당하지 않다. 맞았고. 정답은 4번이야. 301호와에 관련된 정보는 그대로 남는다. 자, 4번을 가볼까?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보기 전에 보고. 자, 주문번호부터 해서 위에 속성, 개체는 7개야. 그 다음에 튜플은 4개가 돼 있네, 그지? 그 다음에 중첩되는 거 한번 볼까? 샤프 D45. 맞지, 그지? 그 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제조사명도 똑같아. 얘는 2개가 일치하네, 그지? 하지만 주문 일자는 좀 다르고 아이디도 다르네. 주문자 아이디도 다르고 제조자도 같아. 그러니까 제조사명하고 제조자 대표, 주문 상품의 이름, 근데 주문 번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 사생 번호하고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까? 기본 키는 튜플마다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값을 가진 주문 번호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지? 기본 키는 이제 중복 안 되는 건 001, 002 이 주문 번호가 사생 번호하고 일치한다. 맞았지? 2번. 제조사 대표라는 열은 주문과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현재의 표는 릴레이션으로 적절하지 않다. 제조사 대표까지 쓸 필요는 없다. 아까 이거 뭐하고 똑같은 거야? 아까 그거 있잖아. 교수, 지도 교수를 갖다 집어넣음으로써 이게 학생 이름하고 어느 쪽이 중심이 되는지 몰랐잖아. 그러니까 제조사 대표까지 거기다 쓸 필요는 없으니까 이것도 맞는 거고, 관련성이 떨어지니까 주문이라는 관계에 의해서 표를 작성한 거니까 릴레이션에서 빼버리는 게 낫다. 맞았고. 3번. 주문자하고 제조사 두 개의 개체를 다루는 표이므로 데이터의 관리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문자하고 제조사하고 두 개? 여기 지금 보면 개체가 뭐가 있냐면 주문이 있는데 이게 주문 관련 속성이잖아. 여기서 제일 떨어지는 게 뭐야? 첫 번째 주문 번호하고 주문자, 주문 상품, 이거는 주문과 관련된 거잖아. 근데 여기서 제조사가 누구냐, 제조사 대표가 누구냐, 이런 거는 오히려 이 정보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안 된단 말이야. 왜냐면 이게 주문 관련 속성만 가지고 한다면. 그러니까 개체가 주문자, 제조사라고 여기 지금 언급이 됐는데, 주문자는 만약에 이거를 두 개의 개체를 다루는 표이므로, 이거 틀렸잖아. 제조사가 아니지. 여기서 주문자하고 관련된 거야. 주문자. 제조사하고는 관련이 없어. 그러면 3번은 지금 틀린 거잖아.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 표 자체를 우리가 왜 표를 만들고 저 속성들을 다 채워넣었어? 주문 관리하려고. 근데 여기 제조사는 사실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이니까 필요 없다라는 거야. 알았니?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걸 따진다면 주문 번호, 주문 상품, 주문 물량, 주문 일자, 요 주문자 아이디. 자, 주문자 아이디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따진다면, 속성, 주문 번호, 주문 일자, 뭐 이런 거, 주문자, 이런 건데, 그래서, 여기서 개체가 주문자하고 제조사라고 얘기한 건 틀렸다. 주문자나 제조사 중 어느 것도 관련돼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야. 주문자도 빼버린다. 아니? 여기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듯이 두 개의 개체를 다룬다는 이 말 자체가 틀렸단 말이야. 여기서는 주문과 관련된 거야. 그러면 주문 번호가 사생 번호처럼 딱 고유성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거 제조사 대표, 뭐 주문자 아이디 뭐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단 말이야. 알았지? 그다음에 4번. 이 표를 두 개의 릴레이션을 분리할 경우 주문 일자는 주문이라는 이름의 릴레이션에 속하는 것이 좋겠지. 그지? 왜냐면 관리니까. 주문했는데 언제 주문했어? 뭘 주문했어? 얼마큼 주문했어? 요게 릴레이션에 속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 맞았고. 5번. 주문번호 003 샤프45. 자, 주문량을 25로 변경했대. 그러면 지금 샤프 D45가 또 하나 있단 말이야. 알았니? 그런데 문제는 앞에 주문 번호가 있잖아. 고유성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 이게 없으면 헷갈려지는 거지. 어떤 사람이 주문한 걸 25로 고쳐야 되는지 그게 어렵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003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알았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둘 다 다루는 표가 아니다 라고 하면 돼. 5번. A부터 E까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고 물어봤어. 자, A가 뭐야? 그랬더니 수집이래. 이거 모으는 거잖아. 그지? 수집한다. 그 다음에 B, 표시한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A가 모아놓는 거고 B는 나타내는 거예요. 개체를 표시하는 거지. 이거 레이블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릴레이션을 만들었다고 작성했다라는 뜻이야. 3번 작성했다는 걸까? 제조했다. 틀렸네. 표는 작성하는 거지 제조하는 게 아니야. 3번이 틀린 거야. 변경할 거다. D는 변경이래. 자, D가 뭐냐면 만들고 바꾼다. 변경.
데이터 값을 변경했다. 맞고요. E는 ABCD E는 가리킨대. 개체를 가리킨대. 그러면 가리킨다는 건 지칭한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제조했다고 하는 걸로 바꾸면 안 되고 작성했다고로 바꿔야 된다. 정답은 3번이다. 알았지?